북한이 뭐라고 이런 대목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2019년 1월 24일 중국 선양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때 쌍방울이 2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날입니다. 스마트팜 비용 중에 200만 달러, 24억 정도를 북한으로 이렇게 보낸 날이 200만 달러. 그리고 송명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령수중 이렇게 적힌 수용증을 김성태 회장한테 줬다. 그리고 나서 200만 달러 주고 전날 저녁에도 저녁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때 배상윤이라는 KH그룹 회장이 동석을 했는데 이 배 회장이 북한 측 인사들한테 수천만 원의 명품 시계, 롤렉스, 수천만 원 되는 그 시계 10여 개를 북한 인사들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 이건 또 그럼 뭡니까? 예. 결국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나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나 대북 사업을 통해서 뭔가의 이윤을 목적으로 북측과 이제 대화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쌍방울은 나노스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대북의 광물 자원을 독점 개발, 그러니까 북한의 광물 자원을 독점 개발하기로 한 계약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주가가 굉장히 뛰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들 비즈니스를 위한 일종의 북한 비위 맞추기, 로비. 그러니까 앞서 이제 50만 달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50만 달러도 공식적인 비용이 아니고 일종의 북한 측에서 뭐 마닐라나 선양이나 이런 데 온 사람들의 거마비거나 혹은 이제 급행요조로 줬던 건데 롤렉스 시계 돌린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경기도를 향해서 경기도가 이 자리에 왜 오느냐라고 이제 호통을 쳤다는데 대북 사업을 많이 해본 분들의 그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저게 이제 북한의 이 뭐랄까요? 좀 일종의 이제 이 수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기선제압하고 길들이기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종의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북한 특유의 그런 벼랑 끝 전술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저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 대북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뭐 저런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김연아 의원님, 아니 당시에 북한은 어찌 됐건 뭐 경기도한테 받든 뭐 쌍방울한테 받든 돈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 돈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호통을 치고 여기 왜 왔냐 그러고. 근데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좀 화나 있다고 해서 양주로 대접해서 달래야 되고. 돈을 실제로 200만 달러 준 날 오히려 받은 사람들한테 또 시계까지 줘야 되고. 이게 좀 약간 정반대의 상황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죠. 북한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보다 이쪽 쌍방울이나 뭐 이화영 부지사가 주기로 한 것이 턱없이 부족했을 경우에 저렇게 아주 고의 자세로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 수십억 원을 북한은 지금 받게 됐는데. 아니 근데 이제 받고 난 저 반대급부로 주는 독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값어치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클 때 저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박원숙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원래 북한의 저런 태도가 저런 식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에 뭔가 투자를 하는 것, 특히 남한의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정부가 대북 정책이라든가 어떤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안보 장치, 보안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북한에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저런 비즈니스 관계적마저 또 불법이지만 굉장히 오히려 자기가 당당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고의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양태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근본적으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